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간이 다른 생물들과 다른 점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서로 느끼고 감동하고 때로는 슬픔을 또는 고통을 같이 나누고 또 같이 또 즐거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아닌가. 인간이 생명으로서 태어났을 때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괴테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세계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움직인다. 근데 이 감성은 남성적인 게 아니고 여성적인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세계는 여성이 움직인다 이 얘기가 되는데, 이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인간의 아름답게 삶을 살 수 있는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이러한 감성을 살리는 감성연대가 창립 총회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또 그것을 우리 시민사회가 연대를 만들어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들고 나섰다는 점에서 창립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시대의 우리 시대의 화두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해달라는 정대화 총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말을 잠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화두라는 것은 그 시대 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잠깐 돌아보면은 지난 19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를 잠깐 회상해 보면 그때 우리 부동산 투기가 대단히 기승을 부렸습니다. 전 국토가 투기장이 되고 전 국민이 투기꾼이 되어간다 하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분당 신도시 개발, 또 서해안 고속도로 개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전부 부동산에 몰두를 했는데, 그 무렵에 89년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경제정의실천 시민합의 출범을 했어요. 그때 슬로건이 뭐냐면 부동산 투기가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이걸 잡자 하는 것이 경실련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90년대에 토지개혁 3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 재벌들이 쓸데없는 땅을 많이 소유하고 하기 시작하더라. 그 무렵에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재벌개혁, 또 금융실명제, 그때 부패가 이제 심해지니까 금융실명제를 하자 해가지고 93년에 이것이 들어왔어요. 그 덕분에 사실은 금융거래 모든 것이 상당히 투명해졌고 정치도 투명해졌고 전직 대통령이 두 분이 구속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80년대로 넘어가 보면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87년에는 60 민주화 항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사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정권을 세우자 하는 이런 시대 정신이 80년대에 있었습니다. 70년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72년에 박정희 정권이 종신 집권을 하기 위해서 유신헌법을 만들었어요. 헌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죠. 이에 대한 저항이 아주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때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하는 분들이나 학생들이나 할 것 없이 긴급조치라는 걸 1조에서부터 10항까지 있어가지고 10조까지 생겨가지고 긴급조치 위반으로 터무니없이 그냥 고생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이구영 선배님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그 무렵에 75년에 저도 서대문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재판 받으러 버스를 타고 나오는데 이 제수복을 입은 노인이, 그때 노인이 정말 나이 들었죠. 한 분이 있더라고요. 웬일로 이렇게 갔습니까? 하니까 대통령 욕을 좀 했다고 말이지. 저 소산에 사는 농부인데 잡아가
긴급조치위원회라고 잡혀서 지금 재판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70, 반유신 운동을 했던 시대가 70년대다. 그때, 그 다음에 60년대로 가면은 우리 다 아시는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승만 정권의 그 선거 부정에 대한 심판과 민주화 운동이죠. 이때 참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50년대로 넘어가면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이 농지개혁이에요. 50년. 농지개혁은 이 지주 소작 관계를 해체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신분제도를 평등으로 만들었다. 400년간 지속되어 왔던 그 신분제도, 노비까지 있었습니다만 특히 지주 소작 관계, 이동의 자유도 없고 교육의 자유도 없는 소작인들, 그 아들, 자손들을 좀 해방시켰어요. 이게 원래 이 농지개혁법이 1950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취지는 농업 생산성을 올리겠다 하는 게 목적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농업 생산성을 이렇게 높인 건 아닌데 신분 평등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뤄낸 성과, 산업화, 민주화, 이거의 원동력이 된 거죠. 평등해졌다는 거죠. 그때 시대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 아는 거지만 60년대부터 70년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산업화, 경제건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의식주 어려운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자 하는 이런 어떤 시대정신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그게 발전인가 보다. 경제 성장이 성장률을 높이는 정부는 잘하는 것이고 이 생산을 많이 하는 대기업 재벌들이 참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많이 사실 있죠. 그런 60, 70년대까지 오는 물적 성장에 대한 어떤 그게 시대정신이라고 믿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자주 독립이 시대정신이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일제시대부터 오늘날까지의 이 과거의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꿰뚫고 있는 기본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이 생명 존중, 좀 전에 정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생명의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각자의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를 확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시대정신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본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은 자유로운 그 호락, 즐거움과 좋아하는 거, 또 지식 이런 걸 추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고 사회공동체는 에너지가 솟구치고 이런 것이 문화 강국을 만드는 그런 정신이 아닌가. 말하자면 시대정신, 모든 시대정신 뒤에는 이러한 생명 존중, 자유 확대 이런 기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선 경제 성과로, 그동안의 경제 성과로 선진국 대열로 이제 진입을 했어요. 경제 숫자만 가지고, 인당 소득을 가지고 3만 불이 넘어가면 선진국 대열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진국 대열을 진입했다. 또 헌법에 의해서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87년 헌법이 지금 헌법입니다만 그 신분평등과 개개인의 그 기본적인 천부적인 기본권을 보장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삼권분립, 그다음에 선거제도 이런 것이 도입돼서 국민 주권도 제도화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점이 이제 그동안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또 우리가 그 문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특히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더 심화됐어요. 양극화가 아주 심화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농지개혁으로 평등화된 신분제도가
부와 소득의 불평등으로 새로운 신분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가난한 서민 자식들은 교육에서 또 직업 선택에서 또 사회 어떤 출세하는 면에서 모두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양극화 심화 문제가 새로운 신분 사회를 만들어서 이 시대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 고령화 시대,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반드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죠. 특히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 모바일, 그리고 요즘 인공지능, AI라는 거, 이러한 기술들이 급속도로 발전을 해가지고 이것이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서로 융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기술만 가지면 사는 사회가 아니라 기술을 융합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융합 기술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 또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만 놓고 볼 때는 그동안에는 사실은 기술의 도입과 그것을 모방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 소위 캐치업 시대, 따라잡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걸 잘하는 기업, 그걸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 재벌도 생겨났죠. 그런데 이제 인터넷 시대로, 디지털 시대로 와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해야 되는 시대로, 자생적 혁신 시대로 왔습니다. 외국에서 도입할 기술, 이거는 이제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만들어가야 할 기술들이 필요한 시대, 자생적 혁신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변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보면은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안보 위협이 지금 생기고 있죠. 이런 문제들이 또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의 이 삶의 이 시대의 이 목적이 뭐냐? 선진국이 도대체 뭐냐? 소득만 올라갔다고 해서 선진국이냐? 이런 여기에 대한 의문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조건 성장률만 높이면 된다 하는 성장주의에서 그게 아니지 않냐? 우리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삶을 살아야 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했고, 오늘 공감연대에도 아마도 그러한 목적들을 가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 다 모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사회 경제적 변화를 이끌 화두가 과연 무엇일까? 이게 정대화 총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화두를 얘기하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이 시대의 화두다. 난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이 시대의 화두가 아니냐. 과연 우리는 좋은 삶을 누리고 있냐? 개인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것은 뭐냐? 정치 권력의 독점은 해소되어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데 유리한 환경이냐, 이걸 방해하는 환경이냐, 이걸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 존중의 가치 실현이 돼야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한 삶, 좋은 삶, 굿 라이프라고 좋은 삶이 보장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던지는 화두는 인간 존중의 가치 실현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 그것이 목적이다. 그건 뭐 보수나 진보나 여나 야나 젊은 세대나 나이 드는 세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감성을 가지고 공감을 하는 참 좋은
그런 것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활용하면서 살 수 있는 좋은 삶,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도대체 뭐냐? 그걸 우리가 지금 따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가 아닌가. 그게 바로 인간 존중의 가치 실현입니다. 저는 인간 존중의 가치 실현을 가치가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만 네 가지 기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생명. 아까 정 선생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존속과 번영 이게 보장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개개인의 자유의 확대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회 자유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게 억압받으면 과거 우리 민주화에 투쟁을 했듯이 이 군사 독재에 투쟁을 했듯이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자유 확대 문제가 있다. 억압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사회 사람들 간에 모여 살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서로 신뢰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를 하지 않으면 이거 사람들 사회가 이 인간 존중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환경 보전, 기후 문제 아까 말씀하신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생명, 자유, 신뢰, 환경 이 문제가 인간 존중을 위한 기본 가치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실현하게 되면 개인은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고 또 개성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럼 이걸 이룰 수 있겠느냐? 인간 존중의 가치 실현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인간 존중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또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재 상황을 보니까 그야말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느냐? 인간 존중의 그러한 문화를 발전시키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가? 아니면 나락으로 다시 떨어져 후퇴할 70년대, 80년대를 후퇴할 상황인가 하는 이런 기로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보면 이게 다시 군사 독재에 버금가는 검찰 독재 사회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법은 제도가 잘 갖춰져야 됩니다만은 이 법 집행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야 이 법치가 제대로 되는 것이죠. 사법 정의가 이루어진다.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 그럼 법치가 무너지니까 삼권 분립이 또 무너지게 되고 역사가 미래 비전으로 우리가 가도 바쁜데 미래 아까 약간 인간 존중의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미래 비전으로 나가기도 바쁜데 미래를 나가지 못하고 과거를 거꾸로 회귀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후퇴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생각하게 됩니다. 검찰 독재는 민주주의와 인간 존중의 가치 실현을 방해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생명, 자유, 신뢰 등의 가치 위에 독재 권력이 군림하게 되기 때문에 자유를 가고 생명 요즘 총선 앞두고 뉴스 여러 가지 나오는 걸 보니까 이채 순중 이런 걸 보면 전부 생명하고 관련된 이태원 문제, 최암의 문제 다 이게 생명의 존중이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미래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단순한 이 물적 성장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의 삶의 자유가 보장되고 확대되고 사람 간의 신뢰 기반이 구축되고 그 위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건데 그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중이 아니냐. 요약을 막론하고 그런 비전, 미래 비전이 뚜렷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늘 싸우는 것이 서로 상대방
트집 잡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싸움만 하고 있어요. 이게 답답하다 이런 생각. 그다음에 이제 기술 면에서 보면은 디지털 시대로 급속히 아까 변모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AI 기술, 디지털 기술, 빅데이터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은데 잘못 활용하면 인간이 AI에 종속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 인간 존중이 깨지고 생명이 깨지는 무너지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을 아는 사람과 아날로그 시대에 사는 사람과 나이 먹은 사람들, 젊은 층 우선 차이가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디지털 격차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게 또 불평등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명, 자유, 신뢰, 환경 등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를 극복할 내용을 저는 그 좋은 에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에너지를 키우자. 좋은 에너지를 이 에너지, 이 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레슬리 화이트라고 하는 문화인류학자가 1949년에 이 인류 문화는 C는 에너지와 기술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너지가 커지면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문화가 발전한다. 근데 저는 그걸 좀 고쳐가지고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는 좋은 에너지 E1과 좋은 기술 T1을 증가시킬 때 바로 인간 존중의 가치가 실현되는 문화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화두로 하나 내세우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좋은 에너지 E1을 키우자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은 오늘은 언급을 하고 싶지 않고 좋은 에너지 E1을 키우자. 좋은 에너지,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어느 시대나 에너지는 E1과 E2, 나쁜 에너지와 좋은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전부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쁜 에너지, 예를 들면 전쟁을 하려고 하는 전쟁을 하는데 에너지를 쓰면 그건 나쁜 에너지. 인류 문명을, 문화를, 생명을 파괴하고 재산을 파괴하고 하는 이런 데 쓰는 거야말로 그야말로 우리가 인간 존중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거. 그래서 E2 이런 건 없어요. 학폭, 이것도 아주 나쁜 에너지를 쓰고 있는 학폭도 없어요. 이 나쁜 에너지를 억제하고 좋은 에너지, E1을 키우자. 좋은 에너지는 예를 들면 문화예술 활동, 산업생산, 이 개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그다음에 오락, 스포츠, 레저, 축제, 각종 공동체 생활, 과학기술의 연구, 발달, 그다음에 부가가치 생산,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에너지. 그것을 만드는 에너지를 키우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에너지 E1은 키우고 나쁜 에너지 E2를 억제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할 일이다. 이게 시대적 관리라고 했습니다. E1을 그럼 어떻게 키우느냐? E1은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신분제도가 개선될 때, 이게 전부 힘이 솟고 기가 막 살아나고 E1이 커졌어요. E1을 키우는데 신분제도에서 농지개혁 이후에 지금 한 반세기 이상 동안 우리 코리안 다이나미즘이 생긴 거는 평등 때문에 평등, 신분제도 평등 때문에. 그 다음에 소득격차 해소, 부패와 불공정이 해소되고, 그 다음에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잘 갖춰서 자유가 확대될 때, 그 다음에 정직성과 전문성, 일관성이 높아지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울 때 E1이 커졌어요. 좋은 에너지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대 로마 시대의 해방노예제라는 것이 어디서 전복전쟁에서 노예를 잡아왔는데 쓰다 보니까
괜찮다. 그러면은 주인이 해방시켜주는 해방 노예제를 시작하시다. 그래서 로마가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노예들도 기회가 주어지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랬다. 그렇게 해서 한 50만 이상 노예가 해방되는 게 있고 그런 비석이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중세 농노로 있었던 사람들 대신에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 인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 변화를 했습니다.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이고 사람이 늘 죄인만은 아니다. 속죄하면서 살게 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가치를 키워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또 인간의 능력을 창의력을 키워보자 하는 르네상스가 그 후에 과학, 산업 발전, 종교개혁 그쪽으로 발전했죠. 시간이 너무 오래서요.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생략을 하고 그럼 이완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 제언을 몇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완을 어떻게 증가시키냐? 첫째, 소득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우리 사회에서 소득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소위 양극화를 축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뢰와 통합사회로 보수와 진보의 양극 대결, 갈등 이걸 극복해야 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세 번째, 로봇과 AI에 종속되지 말고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술 도입 시대를 자생적 혁신 시대로 가는데 그 주역이 모든 개인, 그래스루트 이노베이션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 신규 창업이 다 공존하는 사회가 된다. 독점을 해서는 안 된다. 경제도 말이죠. 그 얘기죠. 아까 정치 독재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좋은 에너지 이완을 확충해서 인간 존중의 가치 실현을 하고 그 결과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발휘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좋은 삶과 행복 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좋은 리더십을 갖추는 이런 사회적 기술이 매우 중요한 시대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